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주간 총정리 네 번째 방송, 다섯 번째 주간 총정리 네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네 번째 부분에서는 지금 월요일, 화요일 정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정도 넘었고, 지금 뉴스 부분에 보시면 첫 번째, 벤처에 몰리는 돈, 벤처 캐피탈 주식 전성기 원화, 국민연금 교직원 공제에 사는 연말까지 1조 4천억 정도 투자 예정. 거기에 또 뭡니까? 은행 쪽에서도 한 5조 원 정도 작은 부분들, 모집 부분들을 제가 주간에 한번 봤던 기사 부분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몇몇 종목군들이 움직였어요. 뭐 ATM이라든지 SBI 인베스트먼트.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부가적으로 보실 부분이 이번 주에 M&A가 나왔던 내용하고 새로운 신산업 부분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게 카카오스탁 운용사가 아마 나무일 겁니다. 이쪽인데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오픈 부분들을 뭐 비트렉스하고 독점 제휴 맺고 다음 달부터 베타 오픈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 주후반에 부인을 했어요. 근데 가상화폐 거래소에 뭔가 움직임이 나온다는 걸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넥스인이라는 회사가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의 코빗이라는 회사를 900억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비트코인이라는 그 가상화폐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다, 엄청나게 급락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컴퓨터에 대한 수요 부분, 특히 메모리라든지 그래픽카드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1단계에서 퀀텀 점프를 좀 시켜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최고를 하고, 그래서 저도 한 5년 전인가 이건 좀 관심이 있었어요. 5년 정도 전에 저기 뭡니까 변두리 지역에다 조그만 수력 발전소 조그맣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자동적으로 채굴을 하게 되면 이게 비트코인이 쌓이면 어떨까라는 그걸 해외에서 좀 보고 괜찮겠다라는 생각 부분들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쪽에 발을 좀 담궜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의 매매보다 비트코인이 중요한 것은 그걸 가상화폐라는 부분들을 거래한다는 거기에 포커스를 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상화폐를 서로 거래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진 그 시스템이 있어요. 블록체인인데, 이 블록체인은 여러분들 가상화폐 쪽은 뭐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다 보니까 그걸 인정하는 국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자기들이 국가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화폐를 찍어내는 권한 부분들인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가상화폐라는 부분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인정되려면 쉬운 그런 흐름 부분들이 아닌데,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움직이게 하는 그 거래 시스템 자체가 블록체인인데, 이 블록체인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고, 각 은행들이라든지 나중에 보면 뭐 이게 부동산이라든지 뭐 전체 시스템 자체도 다 이 블록체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런 운영사들이 비트코인을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접근을 한다라는 그런 측면보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력 자체를 쌓아두고 있는 회사의 어떤 그 가치, 향후의 성장 가치 부분들은 상당히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술력 확보 차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 부분들이 상당히 산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권에서도 보면 중소기업이라는 벤처 활성화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벤처 캐피탈 쪽, 뭐 에이티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급등 나왔다가 주 후반에 조금 또 밀렸던 것 같아요. 한번 정고점 넘어가가지고 정고점 수준에서 한번 밀렸던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수사 관련 종목군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처의 그 자금이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쪽에서 1조, 은행 쪽에서 뭐 몇조 원,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 부분들이 연내에 한 70건 정도 선정이 좀 될 것 같고, 증권사 신용이자 관련된 부분은 뭐 증권주들의 하락 부분들을 만들었던 가장 큰 매개체 역할 부분들 좀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각 증권사에 들어서
컨텐츠, 그러니까 수수료는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다른 쪽에도 부가 서비스를, 컨텐츠를 좀 퀄리티를 좀 높여가지고, 부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수수료를 상향하는, 사업 부분들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저 또한 주변에 이렇게 그런 오퍼분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증권사의 신용이자의 어떤 기본 그 플랫폼 부분이 이제 체인지,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아니 10월 달부터는 중하순 정도의 IB 관련된 허가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 어음 쪽에 새로운 영역 부분도 발굴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 그러면 이제 그런 영역분에서 물론 이제 기업 어음 부분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총 자체가 되는 회사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상위 랭킹 있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중하고는 좀 뭡니까 시장에서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게 보시고 신라젠을 우리가 뭐 8월 초에 상당히 좀 많이 말씀드려서 바이오 그 파이프라인하고 정부 규제 완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신약, FTA 승인 건수,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M&A의 과감한 드라이브라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신라젠이 팩사팩 병영투어 옵티버를 가남치 2차 치료제 FTA 승인 부분들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종목권에 어느 정도 반영 부분도 됐지만 그쪽 추세 부분들은 바이오 시밀러, 제약,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리고 맵부에서 말씀을 드렸나요? 그 의료 관련된 부분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IT하고 BT, 바이오티, BT의 어떤 포석 부분들을 당연히 가야 돼요. 그건 갈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가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체 정보도 해외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거기에 로열티를 주고 또 자문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체 정보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할 때도 어마어마한 누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큰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좀 규제, 우리가 원격 진료 때문에 전 정권이 원격 진료 때문에 좀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어차피 가야 되는 산업 부분들의 확장이기 때문에 좀 많은 규제 부분도 좀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바이오 시밀러,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 이런 부분들, 신라젠의 역할 부분들도 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8월달 코멘트 드렸을 때부터 주가가 계속 점프하죠. 그쪽 전체 섹터 부분들, 지난주 9월 마지막 주 후반에도 보면 바이오 제약, 특히 제약주들의 움직임, 셀트리온, 코스닥, 코스피로 상장 이전 부분들 좀 했죠. 그리고 그 신고가 부분들 나왔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 제약, 바이오시밀, 고령화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시장 파워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카카오 게임즈가 볼 때 이제 그것까지 보셔야 돼요. 블루홀 서비스 말씀을 드렸죠. 1인칭으로 사격하는 그건데, 그것이 장외에서 시총 자체가 2조 원대 이하에서 시작됐다가 거의 4조 원대까지 근접을 하면서, 그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넵툰 얘기했죠. 지분 가지고 있는 게 넵툰하고 카카오인데, 넵툰은 거의 뭐 더블 났고, 카카오 게임즈도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죠. 여기에 가상 증강현실 관련된 사업 부분들까지 확대를 하면서, 요즘에 지난번에 이제 위메이드하고 액터즈 소프트 사냐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상관관계 부분들 한번 별도 시간을 통해 가지고 분석 부분들을 좀 해드렸죠. 하나의 작품을 잘 만들어서 퍼블리싱해서 거기에서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한다 하면 거기에다가 매출 부분 증가는 최근에 이제 블루홀처럼 그냥 스트레이트로 상승 부분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그 핵심적인 게임 부분 하나 만들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는 산업군 자체가 융합되고 있죠. 게임이 영화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또 다른 캐릭터로도 나오고 부가 산업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저렇게 VR로 가는 이유가 향후에 이제 VR, AR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어떤 동영상 중에 하나가 아이폰 8인지 아이폰 X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했는데 가상줄자 부분들을 시연을 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아이폰 신모델 부분들이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상현실 관련된 기술력, 듀얼 카메라를 쓰다 보니까 이 원근감하고 깊이 부분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초기 뭐 수준이 좀 낮은 기술이긴 합니다만은 가상 줄자 부분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면을 대고 어떤 초점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하면 이어가면 줄자가 돼요. 그것을 이제 AR로 구현을 좀 시켜서 그걸 해주고, 와, 이렇게까지 기술력이 좀 좋아졌나?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카카오라든지 넵툰이 블루월의 지분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하나의 IP 산업 자체가 향후에 캐릭터하고 그 다음에 VR,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그 VR, AR 관련된 부분은 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효과 부분들은 뭐 바이오 시뮬러 뭐 더 얘기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김은숙 작가의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가 조만간 이제 IPO가 나오는데, 지금 시장에서 말 나오는 게 시총 1조짜리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CJ 아마 자회사가 될 거예요. CJ ENM인가? 아마 그쪽에 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아무튼 김은숙 작가가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시총 1조의 몸값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건 정말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컨텐츠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 부분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추후에 좀 더 업데이트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드라마가 우리가 이제 그 스피커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스피커가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컨텐츠도 보면 드라마 컨텐츠 하나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도깨비도 마찬가지고, 전지현이 나왔었던 거 뭐죠? 그 치맥을 돌풍을 일으켰고, 송혜교랑 송중기 나왔었던 태양인가? 그것도 보면 해외 쪽에서 상당히 많은 선풍적이 이끌고 거기에 대한 한류 열풍 부분들의 어떤 기반 부분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김은숙 작가의 하나의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그가 시총 1조짜리 의 몸값 부분들을 받는 게 아닌가, 상당히 뭔가 센세이션한 그런 흐름 부분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주 중반 정도에는 현대중공업이 10척, 10척, 정도 수주, 초대형 광봉석, 운반석, 보면, 그거 설명드리면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물류가 살아나고 있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기가 다운이 되고 점점 더 안 좋아진다 하면 유가가 당연히 40달러 이하로 빠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발주가 나오지 않고 취소가 되겠죠. 근데 발주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7년 내 최대. 물론 이거 가지고는 아직 멀었죠.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포인트가 지난번에 뭐 한 달 전, 두 달 전, 1년 전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종이 어떤 우리가 숫자사로 점수화를 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한 15점, 20점 정도 했다면, 저렇게 되면 잘하면 보합선을 돌파해가지고 플러스권을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만들었다는 그걸 보시면 불편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는 상태에서 좋아지는 흐름 부분들로 서서히 바꿔가는 부분이고, 이걸 역으로 보면 글로벌 경기도 살아나고 있다라는 하나의 절대적인 반증 부분들이 좀 되겠죠. 그런 측면을 보시고, 삼성전기는 2018년도 전기차 MLCC 공급, 이건 뭐 부가가치가 워낙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로 인해서 생산할 수 있는 톡 자체도 삼성전기가 국내에서 거의 독보적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거기에서 기존의 휴대폰이라든지 전기전자 쪽에서 1위였다면 자동차용 쪽으로 진출이 된다 하면 원래 가격적으로 고퀄리티의 제품 부분이다 보니까 가격도 높고 영업 마진도 높아요. 그래서 양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산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는 국내에서 삼성전기 정도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 부분이 나오고, 향후에 전기차 쪽에 확대가 되면 여기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뭐 찔끔찔끔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9월 27일 정도 지금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라고 해서 최근에 선출이 좀 됐죠. 나이차도 좀 나이가 상당히 젊은 중이었는데, 제가 그때 보니까 드라게 총리인가로 얘기를 했는데 마크롱이었어요. 마크롱이 EU 개혁 방안 부분들을 제시를 하면서 유로존, 예산, 세제 통합하자. EU가 다 통합 부분들이 좀 됐는데, 금리 결정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22통에서 결정이 됐지만, 예산 세제 부분들은 아직 통합이 안 돼요. 그 각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주권이에요.
이건 이 유로존의 예산 소재를 통합하냐는 부분도 뭐냐면, 유로존의 이제 정치라든 이런 부분들로 경제 부분들을 통합 부분도 했지만 예산까지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국가로 하자는, 그러니까 뭐 너는 프랑스이냐 독일이냐 지금은 그렇게 나눠졌지만 이거 이런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거에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다음 강원도, 충청남도 이렇게 지역으로 분류 부분들 하지만 그 위 카테고리 큰 카테고리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죠. 이 유로존도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네요. 예산하고 세제까지 통합하자는 부분은 유로존이 이미 경제적으로는 통합해 있고 환율 관련된 부분 통합됐지만 최후 보류인 모든 완벽한 하나의 국가로 진행되는 하나의 초석 부분들이에요. 예전에 뭐 그림자 정부라는 그런 음모론적인 책 부분에서도 나오는 게 프리메이슨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서 원하는 모델 자체가 유럽 쪽에서 하나의 나라 부분들을 크게 통으로 만들고 아시아 쪽에서 하나 통 만들고 미국이야 뭐래 통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결국은 세계를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만드는, 그래서 세계 지배라든 이런 부분들로 구사했던 책 부분들이 있어요. 그 수단이 이거예요. 지금 유로존 예산 소재 통합 부분 하자는 게, 유럽이 이전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각 나라 부분들 합쳐져 있지만 예산 세제까지 통합하게 되면 이 위에 컨트롤 부분들은 이제 대통령들은 위에 대통령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뭐 프랑스 대통령, 독일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중에 뭐 각 경기도지사, 전라남도 도지사, 경상도 도지사 이 정도 급밖에 안 되는, 그 위에 22 통화정책 회의하는 게 드라게 총재가 경제권을 다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 세제 통합하는 부분들의 부서가 어떻게 보면 나머지 대통령이라든지 민족성 부분들까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저건 정말 무서운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마크롱이 저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되게 센세이션했어요. 센세이션했어요. 근데 정말 느리게 진행되지만 그런 뭐 예언서전 이런 것들 내용 보면 아닐 것 같은데, 시간이 막 5년 10년 정도 천천히 진행되는 상황 보면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부분들을 왜 잘 보셔야 되냐, 만약에 그 예언 책대로 진행된다 하면 1년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막 20년 30년 프로젝트로 천천히 진행되는데, 이 유로존의 통합 관련된 시나리오가 아시아 쪽도 이렇게 비슷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드디어 나오는구나 하고 봤던 게 마크롱의 EU 개혁 방안에서 유로존 예산 세제 통합하자의 내용 부분하고 연관성 부분들이 있고, 그 내용이 보시면 어떻게 보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유로화가 약세 부분들 나왔고 그다음 달러가 강세 부분들도 나오고 있죠. 상당히 좀 센세이션합니다. 아무튼 이건 다른 얘기로 좀 들어갈게요. 그래서 마크롱이 지지율 부분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제안을 했구나라고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인도 시장 진출 본격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데, 저는 테슬라가 지금 뭡니까, 하이퍼루프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지금 모델 3 양산 부분들을 하는데, 양산에 대해서 조금씩 뭡니까 불협화음이 좀 들리고 있는 게 좀 사실이긴 해요. 조금씩 불협화음 부분이 들리고 있어서 그게 좀 불안합니다. 왜냐면 지금 뭐 기가팩토리 부분에서 코발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기차 시장을 커지는 것도 좋다. 기존 시장 자체를 대체하고 그 과정에 하이브리드가 넘어서서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서,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전기차 수소차가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부분들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각 나라들이 2020년부터 30년 사이에 내연기관하는 부분들을 마무리하고 2030년 전후까지 해서 내연기관을 마무리하고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수소차 새로운 산업 부분들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이쪽 배터리를 만들려면 니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코발트라는 이런 희귀금속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패권 부분들은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좀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테슬라가 이 양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각 그 사람들에게 미리 선입금을 받았었죠. 그래서 미리 예약 부분들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렇게 양산 부분들 하고 있는데, 양산 수율이 그렇게 생각만큼 좀 빨리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인도 시장 진출 부분들을 하는 모델 3가 어떻게 보면 성공을 잘 하느냐가 나머지 전기차 섹터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중국이 이제 전기차 할당 비율 부분들을 1년 정도 유예를 했어요. 너무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1년 정도 유예를 했다. 그래서 전기차하고 수소차 관련 정보권들 한번 시세가 분출이 좀 됐죠. 분출이 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3 양산 부분들이 조금씩 불협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기에 성급하게 들어가신 것보다는 지금은 현재 시점 부분에서 조금 관망하시면서 다른 쪽, 현대차, 기아차 부분들이 반등 부분들 나오고 있죠. 반도체, 자동차 섹터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낙폭과대 자동차 부품 관련된 섹터 부분들도 차라리 처음 하신 분들은 그쪽에 좀 차분하게 매매 부분들을 관심권을 두시면 어떨까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간 총정리 네 번째 방송 부분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내에 시간 되는 대로 지금 중간중간 제가 녹화 부분들하고 녹음 부분들을 팟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3부에서 제가 이런 얘기 잠깐 들었었죠. 연휴 기간 때 만나시는 분들에게 많은 공유, 홍보, 그 다음에 좋아하기 버튼 많이, 그리고 텔레그램에 여러분들 링크 공지사항에 올려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 기사 부분도 좋은 기사들이 있으면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장해 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4부인 것 같습니다. 4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또 연휴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대를 만나 주